안녕하세요. 예술하는 습관의 이니마입니다. 우리가 글을 배우면서부터 다양한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돌이켜보면 글쓰기와 말하기는 공개적으로 비교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림은 좀 다른데요. 아이 몇 명만 모이면 자꾸 무언가 그려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함께 그리는 무리 중에 한두 명은 능숙하게 그리는 아이가 꼭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거 없이 그림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담게 그리면 잘 그렸다 칭찬하거나, 최근에는 한 가지 더 독특하게 그리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뭔가 반응을 하고 싶은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닮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인 거죠. 이처럼 그림은 반응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어느 나이 이상이 되면 그리기가 꺼려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게다가 닮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복제의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이 고정되고 자신의 그림도 이 기준에 맞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멘탈이 강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사진계 등장으로 예술가들은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복제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영희로 나왔던 정은혜 씨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그림은 복제에 대한 강박과는 멀어 보입니다.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상과 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느껴지는 대로 몰입하여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태에 맞고 틀림, 재료의 질은 크게 주의를 끌지 않습니다. 대신에 강렬한 선이나 붓터치, 대상의 특징을 제대로 포착하려는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림이 어떤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게 그림의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림의 목적을 사진처럼 복제하는 것에 맞추지 않는 이상 닮게 그리지 않으면 틀린 그림이라는 편견을 일찌감치 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의 화가들이 성취한 그림의 자유를 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림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드물죠. 제가 돌이켜봐도 초, 중, 고 내내 학교에서 그림을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그린 그림의 기준은 선생님이 칭찬을 받은 아이의 그림, 또는 실제로 본 적이 전혀 없는 명화들을 아주 작은 크기로 책의 한 기퉁에서 본 것이 전부죠. 따라서 그림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림을 배우고 싶은 갈증이 시작되었고, 고등학교 때 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원에 2년 정도 다녔지만 별 진척은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 학원의 시스템은 많이 달라졌겠지만요. 대학을 갔는데 역시나 혼자 공부해야 하는 것, 등 뒤로 보고 배우는 것, 그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림 공부하는 방법을 참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졸업하고 디자인 계통의 일을 찾으면서 한동안 그림과 멀어졌습니다. 무엇을 새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가장 많이 보고 접한 것, 그림에 다시 마음이 갔습니다. 부담 없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좋다기보다 그나마 만만했다고 해야 할까요? 다시 하다 보니 몰입하게 되고 새로운 꿈이 생겨났습니다. 이왕 하는 거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림 실력은 20대, 그때 실력에 고정되어 있더군요. 유튜브에 그림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죠. 조회수보다는 그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올렸습니다. 막상 드로잉을 올리려고 보니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족한 부분부터 실력을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저 또한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아직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특히 그렇습니다. 긴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는 것이 그림을 전공한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림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책하게 되고 의욕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의욕이 다시 솟구치기도 합니다. 흰 종이에 까만 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어떤 불안감과 함께 이 그림을 잘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의심은 그림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스스로 다독이고 다시 의심하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에서 몰입하는 기쁨을 느끼려면 목표가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피카소나 마티스처럼 과감한 드로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단계별 목표를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 정확한 형태를 그리는 것, 강약을 표현하는 느낌 있는 선, 효과적인 명암의 표현법 등이죠. 평소 느낌이 좋은 그림들 중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의 스타일을 정하고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체크해 보세요. 드로잉은 의외로 성장 과정이 빠르고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 좋아지는 취미입니다. 자신의 그림에 대한 주관이 생기면 조금씩 노출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는 개인의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잘 그렸다 못 그렸다, 닮았다 안 닮았다, 느낌이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우선 걸러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피드백이 그림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다면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피드백을 꼭 받고 싶다면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러나 다른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자신 혼자만 그리고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무엇보다 큰 기쁨이고 삶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저는 그림을 다른 것보다 좋아했지만 꾸준히 지속하고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직업과 연관된 일을 했고 여유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그림이 직업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그림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참 멋진 취미 같습니다. 게다가 글쓰기처럼 나이가 들수록 점점 숙달이 되어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취미니까요. 저는 그림 취미가 창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습니다. 지속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가 있으려면 계속해서 실력이 늘어야 합니다. 혼자만 그리면서 보는 그림은 성장하기가 쉽지 않죠. 밖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매개가 될 때 성장도 빨라집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요. 어떤 행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타인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가 올 때까지 자신의 그림을 드러내고 피드백을 하고 다시 개선하면서 저와 함께 꾸준히 드로잉 하자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뵐게요. 안녕.